진실규명이 대통령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법무부가 0.8%에 불과한 인용률을 뚫고서 최혜병 순직과 은폐 시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법리대로 판단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임이 자명합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 이틀 뒤 대통령실 측의 요구로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 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된 사건을 회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장관이 이렇게 무리를 한 것은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혜병 순직과 은폐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권력자인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언제 이종섭 전 장관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나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가 없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 규명의 길을 막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윤종군 대변인의 논평이었고요. 자, 댓글창 한번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문상님 감사합니다. 오태준님 감사합니다.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윤두창님,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선동하는 유튜버들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제발 3대가 망하시길. 자, 유호근님 고맙고요. 김영일님, 존경하는 푸나성님, 논리적인 정변호사님, 말괄량이 군기반장, 써마 초이님,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인자는 국민 윤석열 관심 꺼부쇼이 허구한 날 입 아프고 수고하셨고요. 정은영님, 새날 힘들면 안 되죠. 하루 저녁 냉장고 털어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윤종군 경기 안성시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요즘에 막 활약이 막 어마어마해요. 네.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윤종군 당선자의 이력 잠깐 한번 보여주시고요. 청와대 행정관 경기도 정무수석 딱 봐도 아시겠죠.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되셨고요. 경기 안성에서 정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몇만 통해서 정말 새로운 그 선거운동 방법으로 당선되신 분.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지금 왜 오늘 오시게 됐냐면,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초선 모임, 네, 네. 최혜병 특검 비상행동. 네. 요거를 지금 주도하신 분이에요. 언론이 벌써 때리기 시작했어요. 참. 자, 지금 민주당 초선 모임이 국회 천막 농성으로 최혜병 특검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지금 이 초선들 관련한 행사를 할 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기서 지금 했던 장면이고 천막을 쳤죠. 그 밑에다가 네. 이제 아예 쳐서 지금 덥죠. 햇빛 시제면. 네. 이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앉은 지금 네. 윤종군 당선자다. 네. 우리 원내 대변인이다 이런 거고. 쭉쭉 보여주세요. 예, 앉은 걸 찍은 사진도 있고 지금. 저 이용우 당선자 이분은 이따가 저녁에 나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용대실 네. 앞에 가서 지금 초선 당선자들이 지금 아직 임기도 시작 안 했는데 네. 일을 땡겨서 하면 어떡해요? 아니 오늘 원래 한 20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초선 당선자들이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등원 준비하느냐고 이제 보좌관들 면접도 보고 지역에서도 이제 행사도 많고 5월이 또 당선 인사도 많이 바쁜 철인데 오늘 한 20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청은 한 24분 정도가 하셨어요. 근데 현장에 한 37명 거의 우리 초선 당선자 거의 절반 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민주당 초선이 71명, 지역구 61명, 비례 10명 이건데 당선자의 41.5%. 네. 그게 사실 절대적인 숫자예요. 네, 예. 뭐 재선, 3선, 4선 쭉 하면 점점 줄어들지만 예. 근데 이걸 일종의 기획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5월 2일 날이죠. 그 국회에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 때 가장 많이 이제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게 최혜병 특검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당선자들이 그러실 텐데 그걸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쭉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당선 인사 드리고 또 계속 전화 감사 인사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저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 대응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선거 때 시민분들한테 유권자들에게 최혜병 특검 꼭 관철하겠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또 약속을 해왔는데 지금 당선자 신분이지만 이러고 있을 땐가 이렇게 자기 반성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선 당선자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이제 뭐 투표권도 없고 그래도 뭔가 이제 분위기라도 좀 전달을 하고 초선들의 의지 또 결기라도 좀 보여드리고 그것이 선거 치르면서 유권자들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길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초선 당선자분들께 텔레그램 이제 만들어서 좀 이런 취지로 좀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될성 부른 다음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물론 보수 언론은 지금 개헌도 하기 전에 농성부터는 민주초선 그러게 말이에요. 당선인데 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저 제목보다도 등원도 하기 전에 저 농성부터 배운 초선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21대 임기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 네, 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절대 다수인 초선들이 뭔가 결정하는 분위기 속에 무기력하게 나는 그러면은 21대가 안 끝났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등원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해야 될 역할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등원도 하기 전에 그 뭐 농성부터 배운 초선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농성을 20대 때부터 배웠다. 요번에 배운 게 아니다. 왜 요번에 배웠다고 하자. 그리고 요번에 또 우리 당직자 출신들이 5명, 6명 당선이 됐어요. 이것도 일찍이 없었던 거거든요. 아 그러네. 비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지역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이런 거를 좀 잘 알죠. 제가 이제 이거를 제안했다고 막 기사가 나고 나서 이제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엄청 받았는데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보진 않는데 궁금한 게 이제 제가 뭐 이제 청와대 아니 저 경기도 정무수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찐명이다 막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한 거 아니냐. 박찬대 원내대변인 맡고 있으니까 뭐 시켜서 한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직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어떤 여파가 올지 제가 좀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선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 안 드렸고 그게 그런 프레임을 이제 짧게 이제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 대응 방안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랑 이제 궤를 너무 달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를 뭐 지시받고 하래만 하고 하지 말라 안 하고 이럴 건 아니다. 저희 초선들은 이렇게 좀 움직여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절대로 이제 지시해서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제안하게 된 거는 제가 뭐 찐명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당에서 당직자로 이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전략기획국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 이제 전국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전략적인 관점 이런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런 사고방식이 익숙하죠.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초선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한 거지 뭐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사는 또 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1대 때 네. 민주당에 더민초라고 있었습니다. 더민초. 예. 그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예. 그러니까 그 초선들 그 압도적인 숫자 제 기억에 한 80명 됐거든요. 압도적인 숫자가 초선답게 개혁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좀 보수화돼가는 상징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초선 비슷하게 개혁적으로 활동했던 건 철험의 정도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네. 완전 소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초선들이 개혁적 행동을 하니까 당원들이 사기가 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될성부른 떡잎 나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봤더니 윤종군 물론 이제 본인이 뭐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할 성격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뭔가 대단히 좀 감동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아이, 감독- 사실 임기는 지금 당선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당선되는 순간 임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거지만 그렇죠. 예.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건 아닐 거고. 근데 저희 초선 의원님들한테 제안하면서도 정말 이게 몇 명이나 호응을 해줄 것인가 사실 좀 고민이 됐죠. 근데 저희가 70여 명 되는데 했는데 거의 뭐 이제 농성도 이렇게 좀 하자 이런저런 방안들이 있다. 이제 다 이제 모여서 결정을 하되 천막을 칠 거냐 말 거냐 요것만 이제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거의 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찬성을 해주시고 농성도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또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주중에만 9시부터 6시까지 일단 하자. 그래서 하루에 1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첫날인데 오늘도 한 15분 이상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했던 숫자를 엄청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보통 일반인들도 번개를 쳤을 때 네. 사람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국회의원 당선자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오면 되게 고무적이겠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비상행동 선포식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우리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재선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본인들도 좀 뭐하다는 거예요. 이제 홍익표 대표님께서 열심히 이제 해오셨는데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이제 성과를 이제 좀 낙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재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차마 못하겠다. 그냥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그 21대가 결재 해지해야 되는데 못해서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가서 발언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전망이 지금 14일 아니면 21일이라는 거고 네네. 국무회의가 14일, 21일 있는데 일단 전망 좀 해보세요.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언론에 지금 보도가 엇갈려요. 일단 내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이따 어떤 상황이 또 변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오후 늦게 내일 이제 국무회의 관련된 안건이 이렇게 부처로 좀 이렇게 보내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태원 특별법 이것만 있고 최혜병 특별법은 좀 없는 걸로 안건에. 일단 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는 좀 그렇게 좀 듣고 그러면 있거든요. 이태원 특별법도 설마 거부권 행사한 건 아니겠죠? 지켜봐야죠. 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요거는 지금 재의결된 거예요. 네. 여야 합의로. 네. 근데 예상이 불가능한 자라. 그래도 그거는 이제 합의로 됐으니까 설마 그것까지. 하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대의 명분이 예.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네네. 핑계를 대죠. 예, 예. 그럼 21일이 될 거다. 21일이 좀 유력하게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벌어질 일들 한번 예상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쪽이 거부권 행사할 거를 거부권 행사 경우의 수는 적겠지만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거부권 행사를 하면 벌어질 일들 일단 민주당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재선 의상 의원님들하고는 뭐 대화는 많이 못 나눠봤고요. 초선들끼리도 좀 얘기를 이제 농성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최혜병 특검은 너무 이제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다. 일단 해병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해병대 대원이 사망한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까지도 연계될 것으로 보이는 조작. 은폐 이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최혜병이 20살 정말 꽃다운 나이고 시험관 아기로 어렵게 이렇게 얻은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 젊은 엄마들 감성까지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국민들을 좀 크게 분노시킬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재해결된 마당에 또 다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25일 날 5월 25일 날 토요일 날 야 6당하고 시민사회가 같이 하는 이제 범국민 대회 이런 거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폭발적으로 좀 결집을 하지 않겠느냐 거리로 이렇게 좀 예상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한 축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해온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면역이 됐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겠느냐. 거리로 탄핵 때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겠느냐. 생각해 보면 이제 탄핵 때도 이제 태블릿 PC라고 하는 어떤 기폭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밝혀지고는 있지만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태블릿 PC가 이제 역할을 했던 그런 폭발력이 있는 기폭제가 지금 있느냐. 그거는 특검을 하면서 밝혀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국민들이 또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좀 거리로 이렇게 결집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자분들도 이제 초선 천막농성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합시다. 탄핵 때까지. 다를 때까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때는 중앙당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거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우리는 해나갈 거다.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시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당분간은 계속 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다 얘기가 나와요. 네. 법리적으로 네. 내 자신에 대한 문제를 특검으로 수사하자가 아니라 수사 못해 다른 핑계를 대면서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특검을 반대했던 사람은 역대 없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론은 압도적으로 최혜병 특검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거의 2배 이상. 네. 자,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임기 단축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받아버리면 네. 훨씬 더 국민들 입장에 약간 분노가 풀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수사에서 뭔가 드러나서 내 어떤 직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걸 거 아니에요. 저희도 5월 2일 날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5월 9일 날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래도 최소한 어떤 그 수정 제한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단칼에 언급조차 공식 발언에서 하지 않고 또 이제 거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5월 19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5월 10일 날 저희가 비상행동 선포식을 했는데 사실 5월 10일 11시에 비상행동 선포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초선 의원들 방에 공지한 거는 전날 오후 늦게인가 초저녁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나절밖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도 정말 한 30여 분 정도 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한 40여 명 넘게 이렇게 결집을 해주셨어요. 반나절 만에. 그러니까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번에 아주 결기 있고 좀 당차게 좀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오늘 오전에 이제 조국 혁신당 그 당선자분들이 의원총회 하고 나서 당선자 총회하고 나서 우리 천막농장에 방문하셨거든요. 아, 보기 좋다. 네, 그래서 화면에 안 나오시면 그건 아니고요. 양 옆으로 해가지고 주말에 있었던 거고. 예,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황운하 원내대표께서 우리 조국 혁신당이 이제 민주당보다 빠르게 늘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너무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면 안 된다. 민주당이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느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거기에는 우리 70명에 달하는 초선들이 전투기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스피드 경쟁. 그럼요. 민주당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라서 좀 느릴 수 있지만 우리 초선들이 전투기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전진해서 날아가서 폭격을 해야 되면 하고 후방을 안정화시키려면 또 후방으로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할 거다. 그러니까 빠르게 경쟁에서도 우리 항공모함이라 느려서 이길 거라고 절대 자만하지 마셔라. 긴장하셔라. 이런 경쟁이 좋아요. 제가 보기 엄청 좋잖아요.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모여있는 소리를 네. 안 듣기 위한 국회거든요. 지금 막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어쨌건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은 저는 그게 윤석열 종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좀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폭발력이 가질지는 뭐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이 너무 많은 그 포인트들에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지점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뭐 거리로 분출이 되든 아니면 또 안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든 간에 윤석열 정권하고 국민들하고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신락 같은 그 끈 붙잡고 있는 끈을 끊어내는 역할을 할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반전으로 수용하면 어떡해? 수용하면 이제 특검하면서 잘 밝혀나가야죠. 예. 그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게 또 이게 최혜병 특검이 이게 직회부 정권이에요. 법사위 네. 때문에. 네.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직회부가 된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무려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민주당한테
의석을 몰아준 국민의 어떤 의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제는 중도 확장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나를 지켜줄 진영만 짜고 있으면 돼요. 민정수석 그렇게 임명하고 국민의힘 108석이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생각보다 훨씬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그 재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이 차회병 특검에 대한 윤석열 정권 대통령 입장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뭐 무슨 국무총리 추천권을 준다는 등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막을 깔고 있지만 뒤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차회병 특검법도 뭐 거부할 것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고 뭐 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출신들 기자회견도 했지만 정말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뭐 사위 전 사위죠 그것도 전 사위. 거기까지도 가족들 정말 그 노모까지 거의 100세 가까운 노모까지 탈탈 털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걸 보면 정말 앞뒤가 다른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 이런 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언론 앞에서 하는 얘기들 협치니 뭐니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이면에 벌이고 있는 어떤 그런 공작들을 보면 절대로 그 유화적인 제스처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제 분석인데요. 네. 심적으로 몰려 있어서 약간 덕안에 든 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이 뭐 엄청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둥바둥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윤석열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확장성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나 지키는 데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생 또 개판이란 말이죠. 저는 거기에 같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어떤 국정농단과 말도 안 되는 민생이 같이 가주는 상황이 되면 윤석열은 22대 국회 초반에 그냥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아작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게 이 차회병 특검이 지금 어쨌든 지금 전국의 가장 큰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돼 있고 물가 문제 또 라인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겠지만 민생 탐방을 한답시고 시장에 가서 멍게 보면서 소주를 떠올리고 이런다는 게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이 국민에 대한 생각 지금 이제 전국에 대한 생각 이런 어떤 기본조차 안 돼 있다. 우리가 뭐 익히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윤종훈 당선자가 주위에 신망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신망이 높은 사람이 저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다.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왜 갑자기 또 저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있고 사람이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초선 당선자가 71명이면 다 똑같은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종군이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라줄 거다. 그런 의미에서 네. 굉장히 칭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정성 있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네,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댓글창을 좀 읽어드리고요. 자, 정은영님, 새날 힘들면 안 되죠. 하루 저녁 냉장고 털어 먹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고요. 신이경님 고맙습니다. 안성크리미님, 안성의 일꾼 윤정군, 일 잘하는 윤정군, 앞장서는 윤정군, 결기 있는 윤정군, 힘 있는 윤정군 화이팅.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 스텝이야. 이럴 수가 없어. 안성크리미님 감사하고요. 밍밍디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 원내대변인 임명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세 분이 원내대변인이죠? 아닙니다. 또 있어요? 강유정 대변인은 맡고 김남희 저기 부대표. 네네. 노종면 의원님이 그렇구나. 저하고 노종면 의원님하고 강유정 의원님하고 3명이 원내대변인. 지금 원내대책회의하면 이미 배석을 하죠. 네네. 오늘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영상이 원내대변인 브리핑이죠. 예, 그렇죠. 오늘 첫 브리핑이었어요. 야. 지난주에 제가 당번이 아니어가지고. 이 정치 고관 여층들은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예. 그 당 대변인이나 원내 대변인들 브리핑을 그냥 유심하게 봐요. 예. 근데 그 대변인들 중에 네. 좀 읽는 거 좀 배워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액센트를 딱 줘야 될 때 안 주고 네. 약간 초등학생처럼 읽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역시 윤종근은 해본 사람이라 잘하더라.
아니 오늘 그 소통관에 처음 섰는데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제가 당직자 시절에 네.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실무자로 이렇게 많이 갔던 공간인데 이렇게 대변인 돼서 이렇게 딱 서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국회 경위분들이 잘 안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당직자 생활을 오래 했더니 거기 또 계신 분이 해필이면 또 아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그러면서 당선돼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배지 수령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직 안 아직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아. 오늘 첫 브리핑이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예. 보여드린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대변인 브리핑 하나만으로 임팩트가 딱 있는 브리핑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책회의나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발언은 아니라도 대변인들 논평은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정제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네. 오늘 되게 훌륭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방 배정은 받았습니까? 오늘 아마 이제 실무자들이 배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국회가 이렇게 네.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네. 의원회관이 네. 안에 있는 방들은 뷰가 전혀 없다면서요. 네. 그래서 알아서 좀 좋은데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내대변인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또 부지런한 측면도 있어야 돼요. 예. 뭐 각오랄까 이런 거. 그냥 굉장히 중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단독이 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단독 될지 모르고 이제 경선 준비할 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거다. 근데 저도 부탁할 게 있다. 그러면서 대변인 시켜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 당에서 전략기획국에서 이제 정세분석 문건도 많이 쓰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새날 시청자들이 좀 알아주실 것 같은데 그 메시지 팀에서 대선 또 치르고 이재명 대표 말말말.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제가 글 쓰는 사람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정평이 나 있고 제가 이렇게 돌아봐도 당에서 그 메시지 팀 경력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말글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제가 좀 자부심이 좀 갖고 있는 편인데 맞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제대로 제가 한번 좀 발휘하고 싶다. 그래서 원내대표 당선되시면 원내대변인 좀 꼭 좀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다행히 이렇게 시켜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원내대변인 하면서 이번 국회는 1차적으로 좀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삶,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어떤 비전, 경쟁을 하는 장이어야 하는데 이번 22대 국회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하고 이제 으로부터 가장 탄압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가장 잘 썼던 사람들을 선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응어리진 분노 이것을 의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잘 대변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갖는 어떤 정치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22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를 또 저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뭐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뭐 생활의 이슈, 민생의 이슈 여러 가지에 누적돼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이 갖는 분노 이거를 잘 찾아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또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둘러싼 비전 이런 거를 잘 좀 보여드리는 게 대변인으로서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원래 대변인이요 말 잘하는 직업 아니고요 글 잘 쓰는 직업이죠. 대부분 보면. 예. 그러니까 회의를 다 보는 것보다 민주당 공식 입장을 보려면 대변인들 논평을 보면 돼요. 이런 거고 지금 상임위원회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국토위 신청했는데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하고 전철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안성에 놀러 온다 그러면은 저기 전철역 어디서 내려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 그때가 참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철도 문제 해결하려면 국토위를 또 가야 돼서 근데 좀 걱정입니다. 이 지방도 국토위가 많더라고요. 국토위가 워낙 뭐 전통적인 인기 상임이고 초선들이 가기 힘들고 더더군다나 이제 원내 당직을 맡고 있으면 당직자들은 이렇게 당에서 한번 좀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상임위는 양보해. 네, 이런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그래서 거군요. 좀 걱정은 되는데 이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역이 없는 안성 유일하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대님 참고하시고요.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추미애냐 누구냐가 아니라 추미애냐 아니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분들 마음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초선들도 의장 선거 관련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별로 대화를 서로 좀 안 나눴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대화 나누고 그랬는데 뭐 어제부로 좀 분위기가 많이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재선 이상급은 잘 모르겠지만 초선들 분위기는 추미애 대표님, 의장님 쪽으로 이제 좀 압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 정무수석도 하고 뭐 대선 때 또 메시지 총괄팀장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님들이 재선 의원님들 들도 이제 저한테도 이제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 마음이 진짜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 이재명 대표님하고 어떤 인간적인 뭐 이런 거리감으로 따지면 추미애 의원님이 제일 먼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뭐 편하게 소통하고 이런 거로 따지면 조정식 의원님하고 정성호 의원님하고 제일 편하게 말씀하시는 사이일 테고 우원식 의원님이 이제 좀 그다음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 또 하시면서 정도 많이 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님 또 이렇게 연배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제일 어렵죠. 편하게 이렇게 말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22대 국회에 대해서 바라는 상이 뭐냐. 그 상 속에서 의장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추미애 의원님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또 당원들의 마음 경선에서 드러난 그런 당원들의 마음 이런 것을 수렴하는 길이 아닐까.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이면서도 또 윤석열 정권을 가장 잘 맞서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국민들의 대표로 뽑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의 국회의장도 그런 분이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추미애 삼각편대 네. 윤석열하고 싸워라. 할 수 있다면 무너뜨려라. 이 국민 여론인데 예를 들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추미애 힘들 수도 있다. 네. 모르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진짜 주인공들은 당원들, 지지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국회의장 하는 걸 꼭 보고 싶다. 이게 실제로 당선자들이나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식 그 정성호 이런 의원들이 사퇴를 하니까 여기 또 명심이다. 왜 명심이 개입하냐. 이런 논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명심이 개입했든 안 했든 민주당에서 표출하는 국회의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추미애 의원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죠. 당내에서 있는데 뭐 솔직히 제가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재선 의원 이상 되는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지금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나 또 국민들의 마음,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랑 누가 더 가까운지를 몰라서 추미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단지성이 발휘가 된 거죠. 이번에 이런 과정에서도 누구랑 가깝냐 그럼 다 알죠.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출마한 4분 중에서 누구랑 가장 가까울까 그럼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다른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우리 윤당선자님은 누구를 찍을 건지 이미 말씀하신 거에 가까워요. 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쾌감. 이걸 효능감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해서 압승하는 그림도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진짜 이루어질까 하는 긴가민가가 있거든요.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몇 개월 전만 해도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될 거라는 상상해 본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네. 현실이 됐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이 아닐까. 나가 하나가 더 있긴 하지. 추미애 국회의장 되는 퍼즐 하나가 있고 저게 가능할까? 제가 추미애 그 전 대표 인터뷰를 몇 개월 전에 했을 때 제가 꺼낸 말이에요. 국회의장 하셔야죠. 실제로 국회의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건 그거죠. 이렇게 대통령을 못하는 사람 국민에 의해서 끌어내려 주실까?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영의 사기가 살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당수 71명이 71명이 초선인데 이분들은 21대 때랑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쪽 프레임에 겁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개원도 하기 전에 농선부터 하는 민주조선 당선인데 이거 길들이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프레임에서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느낌이. 야, 지지자가 웃기는데. 우리 안성 지지자가 어디 보수 언론이었는데 어딘지 사설을 보내줬더라고요. 네. 근데 사설에 제 이름까지 써가지고 윤동근이 주도한다 이런 네, 얘기를 그게 기사가 아니라 사설에 이름이 났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건 지금 좋은 일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22대 때 매우 잘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매우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100%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한 70, 80%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이 느낌이 좀 있고요. 완벽할 수는 없을 거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22대 국회 때는 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즉각 전달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대변해 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담장 안으로 민심이 넘어가는데 몇 개월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보면서 이제 그런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총선 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 공천 과정에서 정말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대로 공천하고 총선 갔을 때 과연 일당이 될 수 있을까? 중간에 또 한번 지지율 엄청 떨어지고 막 우리 공천 초기에 공천 잡음이 그럴 때 걱정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성과를 낼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지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를 저도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보면서 느끼는 어떤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님, 또 뭐 조국 대표나 추미애 의원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어떨 때는 보면 국민 여론이 막 7대3, 심할 때는 8대2로도 그랬었죠. 그들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 수치가 나오면 누구나 다 흔들리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인데. 근데 그럴 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선택, 지지를 받아서 그것이 위기가 아니었음을 입증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정치 리더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나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나 그런 길을 걸어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다른 후보님들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종근 당선자가 아마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다음에 출마하실 분들은요 윤종근 샘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념과 열정과 그 실력과 이런 것들이 모두 집합되어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캐릭터예요. 사실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제 본인의 정치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나만의 정치의 장을 지금 막 열기 직전이라서 네. 그래서 초선 당선인들 지금 그 비상행동을 꾸렸다고 하길래 윤종근 답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서 작별 인사하십시오. 하여튼 새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10,000명이 안 돼가지고 안성 윤종근 TV 좀 많이 활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창에 상단에요 윤종근 TV 바로 가게 있어요 여러분. 저 이제 22대 국회에 대해서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또 당원분들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뭔지 우리 초선 당선자들이 이번에 비상행동하는 걸 보니까 다들 이제 저랑 같은 마음으로 충분히 잘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100%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뭐 약속드리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의지와 결기를 갖고 있다라는 걸 믿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초선 당선자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민주당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자, 밍밍디님 고맙습니다. 백성원님, 네이비 지펠님, 체리님까지 감사드리면서 자 윤종근 당선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날은 이따가요 9시에 정청래 의원님 나오는 방송과 함께 다시 올게요. 백승아, 이용우 당선자 나옵니다. 자
우리 당선자님 고생하셨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 물러갔다 다시 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